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제 앞에 세 분 나와 계십니다. 일단 최범님. 안녕하세요. 유진쇼의 4대손 최범입니다. 예, 그리고 경기도당 김지우 대표님 나와 있습니다. 네, 내란 잔당들을 심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분당 판교에 도의원 보궐선거가 있는데요. 민주당 김진명 후보 기억해 주십시오. 네, 이야. 저렇게 살짝 PP를 하십니다. 자, 그리고 자 오늘의 게스트, 오늘의 일일 패널 충북 청주 서원구 국회의원 이광희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요즘은 목욕탕 이광희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목욕탕에 얼마 전까지는 그래도 블랙요원 관련돼서 청주공항 이광희로 불리더니 그렇죠. 네, 최근에는 목욕탕 이광희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성동이 왜 국회 목욕탕에 MBC만 들어져 있냐 하니까 이광희 의원이 그 MBC 들어오는 사람 나야. 이게 너무 재밌었고 의원님이 또 바로 대응을 해주셔가지고. 그게 서사가 좀 있습니다. 네. 12월 3일 이전과 이후가 좀 다른데요. 제가 저하고 이병진 의원하고가 목욕탕을 6시 전에 새벽에 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끝나고 나올 때쯤 되면 권성동 대표 그 이진들이 이제 그때 들어옵니다. 네. 근데 옛날엔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그분한테 인사를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네. 제가 아래로 계속 이렇게 눈이 마주치면 꼬나보거나 이렇게 그게 이제 약간 쌓이셨나 봐요. 의원님 잠깐만요. 이게 다 벗고 완전히 벗고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아니 뭐 국회의원들 목욕탕이라고 특별할 게 있겠어요? 다 벗고 그치? 똑같습니다. 그런 걸로. 네. 그러고 있었는데 제가 MBC 기자들하고 밥을 한번 먹게 됐었어요. 그때 이제 재미삼아서 MBC 지금 응원도 할 겸 해가지고 제가 목욕탕 TV를 맨날 MBC를 내가 먼저 틀어놓는다. 내가 제일 먼저 가기 때문에 그 일을 했는데 MBC 기자들이 저에게 어느 날 뭐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그게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권성동이. 예. 그래서 아니 국힘 최고위원회에서 왜 목욕탕 얘기를 하는가. 그래서 봤더니 진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심지어는 그 옆에서 대표님 제가 사수하겠습니다. 막 이런 소리가 채널을. 예, 채널 사수하겠다는 얘기까지 막 들리면서 그게 도대체 최고위원회 회의가 뭐가 되는지 그래서 제가 바로 올렸죠. 아니 이제 평상시에 저인 거를 알고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인사 안 하고 그냥 아래로 꼬나봤던 거를 기분 나쁘다고 그런 식으로 복수를 하나? 저런 거였어요? 찌질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바로 했는데 더 웃긴 거는 모든 언론사에 기사가 다 나서 아니 이게 목욕탕 건이 이렇게 유명해질 건인가? 심지어는 우리 계속 집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밖에서 광화문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가끔 목욕탕 저를 알아보시는 거예요. 예, 민망합니다 지금. 권성동이 그 말 한 저는 맥락 그렇게 봤거든요. 국회의장이 민주당 출신이다 보니까 국회 목욕탕을 가더라 MBC만 틀어놓더라 이런 취지로 저는 생각이 그게 아니었고 지금 이광희 의원을 일부러 디스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이제 권성동 의원이 전에 의원을 할 때는 목욕탕이라는 게 있었대요. 그래서 여야가 목욕탕에서는 같이 서로 인사도 나누고 뭐 이렇게 했는데 요즘 목욕탕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다. 이런 이제 의미로 아마 얘기를 한 것 같고 사실 저희 이번에 이제 초선들 그렇거든요. 제 같은 층에 김민전 의원이 있어요. 근데 김민전하고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면 이 양반을 보면 화이바가 먼저 생각나는 거예요. 백골단이. 근데 그 사람한테 어떻게 인사가 가능해요? 그렇죠. 서로 그러니까 욕 안 하는 게 다행인 거지 그 안에서. 그렇지. 네,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에게 총뿌리를 겨누고 장갑차를 몰고 헬리콥터를 통해서 국회를 들어온 것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막 발언하고 거기에 대해서 옹호하고 내란에 대해서 옹호하는 자들이 오른쪽에 앉아 있는 거예요. 버젓이. 그리고 국회 내부에서도 이렇게 마주치고요. 근데 초선들의 대부분이 그럴 거예요. 별로 인사 안 합니다. 인사 못 하죠. 그렇죠. 그리고 저쪽에 내각에 있었던 사람들은 여전히 그 계엄 선포를 하기 전에 모여서 그 계엄 모의를 어쨌든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 내란의 동조자들하고 그러니까 이게
그 적과의 동침을 하고 있는 셈이에요. 그런 거에 연장선상에서 목욕탕 신이 나오지 않았는가. 이제 이해했습니다. 이게 좀 일련의 서사가 약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백혜련 의원이 계란 맞은 일종의 테러 사건이에요. 네. 저게 지금 오늘 그 행안위 의원들이 경찰청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만약에 저기 국민의힘 의원들이었다면 저거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이거 그냥 우리 피해 의식이 아니고, 아니 국회 그 아주 헌법재판소 바로 앞에서 기자회견하는데 계란이 날아들어요? 저게 만약에 무슨 더 위험한 흉기였다면? 오늘 경찰청 다녀오신 거죠 지금? 네네네. 경찰청도 다녀오고 그리고 현장에도 가봤었습니다. 네. 근데 저희들 현장에 갔을 때는 김성애 의원이 굉장히 화가 났었던 게 뭐냐면 그 앞에 사막이 이렇게 있는데 고기만 딱 튀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일부러? 예, 일부러. 그래서 그게 뭐가 바나나 같은 게 이미 날라오고 있었던 상태라 저희 빨리 차벽을 막아달라 네. 이렇게 요구를 한 상태인데 차벽을 안 막은 상태에서 지지자들이 저쪽 그 지지자들이 막 이렇게 던지게 된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나중에 가보니까 차는 막혀져 있어요. 근데 그 헌법재판소를 등 뒤로 하고 오른편, 그러니까 마주보고 왼편에 천막 부스를 치고서 농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맞아요. 불법이잖아요 지금. 불법 정도가 아니라 지금 같이 그 저희 이제 민주당에서는 어제 그 내부에서 그런 얘기도 좀 터져왔는데요. 우리 착한 사람 컴플렉스냐? 저들은 저런 식으로 막 하는데 우리도 언제 가서 뭐를 대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사실은 백혜련 의원이 강력하게 주장하셔가지고 8시 반에 출근 시간에 맞춰서 가게 된 근데 거였거든요. 정밀 타격을 했네. 네네. 저쪽에서 마치 백혜련 의원이 강력하게 주장한 걸 알고 때린 것처럼 희한하네. 그거는 어. 그렇게까지. 예, 그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백혜련 의원이 그 전날 밤에 저희들이 11시 넘어서까지 의총을 했거든요. 그 어느 한 부분도 제가 목욕탕을 TV를 사수했던 것처럼 어느 전투에서도 지면 안 된다. 밀리면 안 된다. 이광 의원 대단하신데요.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후원해드려야죠. 그렇죠. 화면 상단에 농협 301-0351-2516-41 이광희 후원에 우와. 자, 십시일반 소액으로 후원해 네, 주시는 그래요. 거죠. 이렇게 환영합니다. 커피 한 잔 깜만. 네, 그래서 거기 그 이제 혼자 갔을 때 오른쪽에서 우리 의원들이 온 걸 보고 그쪽에서 막 소리 높여서 마이크에다 대고 온갖 욕설을 막 하면서 입에 담기도 힘든 욕설 하면서 막 이렇게 마주보고 한참 대치를 했어요. 그래서 서울청장 와라. 네. 경찰청장은 이미 가서 만나고 와서 서울청장 나와라. 종로경찰서장 나와라. 당신들 지금 저렇게 방치하는 이유가 뭐냐. 저기를 일반 시민들이라도 저기를 걸어갈 수 있겠냐. 저런 분위기와 저렇게 험악한 상태를 용납하는 것이 말이 되냐. 더군다나 제가 보기에는 막 이렇게 부부젤라 같은 거 막 불고 소리를 엄청 크게 내서 헌법재판관들의 심의에 명백히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보고를 받을 때는 거기가 뭐 진공으로 만들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니 사실상 잘못된 보고였었던 거예요. 그래서 서울청장에게 저거 빨리 밀어내지 않으면 저 옆에다가 바로 행안위 차원에서 우리가 천막 짓겠다. 오늘 오후까지 얘기를 해달라. 아니면 우리가 천막 친다. 그리고 저기 우리가 대응을 해야지 누가 대응을 하냐 이렇게 이제 해놓고서 여기를 온 상태입니다. 그러셨구나.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 이광희 TV 구독은 채팅창 상단에 고정돼 있고요. 자 이광희 후원에는 화면 상단에 고정돼 있기 때문에 보니까 이광희 의원은 확실하시네요. 뭔가가 저것들이랑 말도 섞기 싫다. 인사도 안 나눈다. 뭐 요런. 진짜 그게 당연한 예. 거죠.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이슈를 털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그 헌법재판소 얘기하기 전에 어제 나온 어마어마한 뉴스가 지금 최근에 MBC가 엄청난 것들 때리고 있어요. 이제 내부 제보가 쏟아지고 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저께 나왔던 거는 시신 이송용 백, 뭐 종이관 이런 게 있었는데 어제는 와 저게 뭔 사건이냐면요. 김성훈 구속영장에 경호처 차장 구속영장에 저 내용이 쓰여 있다는 거예요. 김건희가 그 윤석열이 체포된 뒤에 야 총 갖고 다니면 뭐하냐 라면서 김건희가 경호처를 질책했다.
언제는 뭐 작살 뭐 우리 경호처 멋져요 하더니 잡혀가고 나니까 저런 식의 이야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총 갖고 다니면 뭐하냐. 이럴 때 쓰라고 총을 주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총 쏘고 대응을 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무력 시위를 진짜 하려고 했던 겁니다. 경호관들이 저런 지시를 안 따랐기 다행이지 만약에 따랐으면 대량 참사 일어났을 겁니다. 아니 근데 저 발언을 그러니까 체포가 된 다음에 경호처에 와가지고 사람들이 있는 데서 저 말을 했고 저 말을 들은 직원 한 복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중에 이제 한 사람이 보고까지 한 거예요. 이 말에 대해서는. 근데 그때 분위기가 뭐 경호처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대통령 각하를 지켜야겠다 이게 아니고 이미 2차, 3차 넘어가면서 경호처에서도 우리가 이거 막으면 안 된다는 분위기가 퍼져 있을 당시였기 때문에. 이제 이거 보면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빙의에서 도대체 김건희가 도대체 왜 저런 식으로 사물을 저렇게 보고 있는가. 지금 김건희가 쏘라고 그런 대상이 우리 공권력인 경찰이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 것에 대해서 총을 쏘라고 표현을 한 거지 않습니까? 왕정국가의 왕이나 할 법한 그런 상상을 머릿속에 계속 가지고 있었던 거에 연장선상에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전에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이 칼이라도 써라 총이 아니면 이렇게 얘기한 게 1년에 맥이 다 서사가 이어지는 거죠. 저들은 왕정국가의 왕으로서의 통치를 자기들이 하고 있었던 그런 연장선상에서 발언도 하고 그렇게 사고하고 있었던 거 아닌가. 네. 국민들을 정말 뭐로 본 거죠, 정말. 끔찍하죠. 그러니까 네. 그저께 나왔던 단독에 그 종이관 1000개 그리고 그 시신 운반하는 백 3,000개. 영연백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런 짓을 했던 자들이 맥락이 다 똑같아요. 내가 봤을 때 부부가 완전 둘 다 한치도 다르지 않으니까 저런 사태가 일어나는 건데 그 다음 발언이 더 충격적이죠. 내 마음 같아서는 지금 이재명 대표 쏘고 나도 죽고 싶다. 아니 저 윗선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대통령 부인이나 대통령이 저렇게 발언하면 나중에 결국 사고 나거든요. 사고 나죠. 아니 근데 내라는 윤석열이 일으켰는데 왜 이재명을 쏩니까? 아니 그렇잖아요. 이렇게 일을 망친 사람은 윤석열인데 왜 이재명 대표를 원망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건 정당에 내라는 정당에 탄핵시킨 이재명 대표는 나빠 이거잖아 논리가 지금. 왕정국가의 왕에게 저항하는 그 당수로서의 역할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으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거죠. 저들에게 이재명은 자기들의 왕국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러니까 내란 세력이라고 하잖아요. 그들이 보기에는 자기들의 왕국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내란 세력으로 보이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그냥 저희 왕정 국가 하면 안 됩니까? 왕정 국가에서 역적들을 어떻게 합니까? 네. 왕정 국가에서 역적들처럼 좀 했으면 좋겠다는 국민들이 많이 답답해 죽겠다. 왕정을 멸하죠. 원래 이렇게 아이고 과격하게 방송이 지금 요즘 점점 과격해지고 있어요. 모두가. 국민들 마음을 대변하려다 네. 보니까 네. 실제로 이제 윤석열 측 입장문은 이런 거예요. 경호처의 물리력 사용하지 말고 마찰 없이 대응을 강조했다. 저게 입만 열면 거짓말인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거짓말이라는 게 다 나왔죠.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과장단 회의에서 중화기 무장 얘기가 나왔다는 거고 저건 누가 영향을 줬겠어요. 김건희 발언이었을 거 아니야. 근데 저게 이제 경호처 회의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저 중화기라는 게 화기가 아니라 중화기는 그 뭐죠? 다다다다다 기관단총 예. 이상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소총 이상을 네. 예, 중기. 저 말이 진짜 무서운 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죠. 진압봉 이런 거 말고 기관단총. 쉽게 표현하면 총 이상. 네. 실제로 기관단총을 들고 배회하는 그런 무력 시위하는 모습을 언론에 노출시켰잖아요. 일부러. 예. 네, 총 메고. 저기 봐봐요. 경호처 간부의 진술이 있습니다. 윤석열이 총기 사용 검토 취지 지시했다. 김성훈이 알겠다고 답했다까지 내부에서 저거 진술했던 사람을 지금 제가 직위해제해가지고 지금 가장 또 문제가 해임하겠다고 됐고요. 한 거죠. 근데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게 이재명 대표 테러 사건, 네. 테러 사건 진상 규명위원회 위원이기도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바로 옆에서 봤던 사람이. 네, 네. 이재명 대표 테러 사건 때 네. 이게 나는 김건희랑 밀접한 연관이 있을 거라고 추정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된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맥락이에요. 윤석열은 부정선거가 없는 거 알면서도 그 빌미로 국회 예산을 하려고 했고 그 이유는 영구집권을 하려고 했는데 이전에는 이재명만 사라지면 자신들이 정권 재창출할 수 있다고 좀 믿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부산에서 연초에 이재명 대표를 찔러 죽이려고 했던 부분이 이거랑 연관이 있지 않을까. 앞서 가보면 김진성 그 범인 있잖아요. 이 범인이 만약에 윤석열이 내란을 성공했다면 전 석방했을 거라고 봐요. 아, 그렇죠. 영웅됐겠죠. 이 과정에서 지금 김건희의 저 발언 하나가 주는 어떤 뉘앙스나 느낌은 이런 거예요. 제가 그때도 그런 얘기 한 적이 있거든요. 한 두세 달이 건너서 하청을 주면 저런 식으로 김진성은 김건희를 모르지만 저런 식으로 살해 사주 이런 걸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재명 말고도 지금 정말 저거는 꼭 죽이고 싶어라고 말했던 사람이 또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김건희 마음속에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에 대한 분노가 사실 이재명이 직접적으로 김건희한테 뭐 잘못한 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저렇게 죽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게 이제 저렇게 표현하는 거 안에 그 연장선상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제 블랙 요원들 그 제보를 받으면서 그때 맞다 청주공항인가 그랬죠. 이제 그리고서 한동안 이제 연결이 끊겨 있다가 최근에 이재명 대표 좀 보호해 줬으면 좋겠다는 제보를 제가 다시 받으셨어요?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김병주 의원하고 뭐 박선원 의원에게 보고를 하는 게 의원들은 그런 이제 정보가 들어오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들어온 정보까지 포함해서 강화시켜야 된다. 뭐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전에도 혹시 어느 지역을 어떻게 방문하실 계획이 있는 거냐. 그래서 그걸 왜 그쪽에서 물어보냐. 그랬더니 그러면 거기 가시지 말게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이제 제보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최근에도 아주 최근에 들어온 거는 그런 정보만 계속 듣다가 조금 다행스러워. 기도 한데 그 자기들이 정보를 이렇게 만들어서 그러니까 그분들 중에 일부는 저를 통해서 이렇게 말을 하게 하는데 저 말고 자기 말고도 다른 루트를 통해서 다른 정보가 나가는 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 안에 있는 분들이 지금 그 현재 윤석열이나 그 패거리들이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거죠. 정보를 자꾸 세개해가지고 김을 빼는 거예요. 예컨대 그 설악동우회 제가 다른 방송에서 얘기를 했는데 설악동우회라는 게 있어서 연세가 많은 그 블랙 요원들이 사고를 칠지 모른다. 그 사람들을 지금 그 접촉을 하는 것 같다. 뭐 강원 지역의 뭐 그 오비들, 뭐 어디 호남 지역의 오비들이 그 대상이다. 뭐 이렇게 해서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미리 그 얘기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새날이나 뭐 이런 곳에서 얘기를 해놓고 나면 저쪽이 무뎌집니다. 이게 이미 샜다고 김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박선원 의원하고 김명주 의원하고 부승찬 의원 그리고 이제 제가 그런 정보들이 있으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연장선상에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실제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면 김건희는 정말 그런 생각을 머릿속에 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맞죠. 굉장히 높다. 있다. 네. 요거는 있잖아요. 평상시 하던 버릇이라고 좀 봐요. 그렇다가 자기 남편 잡혀가니까 저런 방식으로 일상적으로 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내가 이재명 죽이고 나도 뭐 어떻게 하고 싶다 이런 표현은요 쉽게 이해하시면 돼요. 김정숙 여사가 똑같은 상황 이렇게 표현했다 그러면 난리 났을 거예요. 난리 났죠. 근데 재밌는 게 MBC 단독인데 이걸 안 받아 언론사들이. 자 그리고 또 있습니다. 지금 오늘 할 얘기가 많아서 좀 더 나가볼게요. 경호처의 이광우 경호본부장 있죠. 저 사람. 근데 계엄령 내리기 전에 이미 검색을 했다는 거거든요. 챗 GPT. 그러니까 사실은 저 김성훈이하고 이광우가 내란 초반에 이런 혐의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은 경찰청장하고 서울경찰청장을 얘네들이 데리고 왔다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사실 김성훈하고 이광우가 내란을 몰랐을 리가 없잖아요. 그럼요. 근데 얘는 지금 계엄이 내려질 걸 미리 알고 있었다. 계엄령, 계엄선포, 국회 예산을 검색해봤다는 거예요. 핸드폰을 포렌식 해보니까.
이런 게 되게 아쉬운 거죠. 지금 내란 잔당들이 대통령 경호실, 대통령실, 그다음에 행정부, 검찰, 도처에서 암약하고 있는데 전혀 지금 수사가 진척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란 잔당들이 저렇게 날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제 처음부터 그 민주당 안에서도 계속적으로 타겟을 지금 정해서 했는데 내란과 관련된 것만 따져도 수사가 전혀 되지 않는 한 4군데 정도가 있어요. 첫 번째는 경호처의 수사가 진행이 되려고 그러면 계속 검찰이 맡고 해서 사실상 경호처에 대해서 전혀 손을 못 대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행안위에 있다 보니까 당연히 그 국수본에 계속 찾아가서 빨리 어떻게 수사가 되고 있냐 뭐 이렇게 요구를 하거든요. 국수본에서는 미치려고 하죠.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자꾸 막힌다 이게. 그래서 그 경찰이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역대 군인이나 검찰들은 이렇게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들이 정권을 잡아본 적이 있는 세력들이에요. 근데 이번에 반란에 처음으로 가담을 하게 된 게 경찰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경찰 집단 전체가 약간 멘붕이 좀 있어요. 근데 군인은 그중에서 거부하는 사람이라도 있었어요. 다리 안 건너가고 그런 군인들이 있었던 거죠. 명령에 안 따르고 뭐 대충 하고. 근데 경찰들은 다 동원이 돼서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거든요. 아이고. 저희들이 그 국감 그 문제 제기할 때도 청문회 하고 그럴 때도 그 얘기를 계속했어요. 당신들은 죄인이야. 집단적으로 지금 몇몇의 뭐 조지호 경찰청장이나 이런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국수본이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경찰들 내부가 수사 제대로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예, 그 이제 두 번째는 그 검찰이에요. 검찰이 내란의 공범인 거예요. 검찰이 맡고 있다 보니까 경호처 수사가 안 돼. 세 번째는 명태균과 김건희 수사 일치 안 되잖아요. 예. 손끝도 못 들어가죠. 그것도 검찰이 지금 방어하고 있고. 마지막 네 번째는 국힘이에요. 국힘이 지금 추경호나 이런 자들은 실제로 그날 내란 당일날 비상계엄 당일날 이렇게 비상계엄 해제 못 시키게 하려고 30분만 기다려달라 이런 전화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네. 만약에 조금이라도 밝혀진 바에 의하면 한 10분만이라도 뒤늦게 했으면은 큰일 날 뻔한 거 아닙니까? 그런 수사가 지금 일체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란 잔당들이 모여서 어떤 범죄 카르텔을 만들어 가지고 여전히 수사를 방해하고 현재의 상황을 틀으려고 하고 있다. 맞습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자, 지금 이렇고요. 경호처도 이제 제가 봤을 때 윤석열은 얼마 안 남았어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었어요. 이광우가 한 말인데 공수처 검사들은 XXX들이 관저에 오면 다 때려잡아야 된다. 이게 지금 이제 했다는 말이고 지금 뭐 김성훈 등에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는데 우리의 합리적 의심은 증거인멸이 끝났나 보다 뭐 이렇게 느끼는 것 같고요. 간단하게 하나만 더 이 이슈에서 지금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겠습니다. 여인영이가요. KBS에서 나올 간첩죄 보도에 소스를 줘야 된다. 비상계엄 직전에 언론 작업 정황이 있었다. 이것도 있거든요. 뭐냐면은 KBS에 계속해서 이런 보도가 나오잖아요. KBS에 지금 내란 관련한 공범이 있어. KBS를 홍보용 방송으로 쓰려고 했던 거예요. 방첩사 여인영이가 KBS에서 나올 간첩죄 보도에 소스를 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내란 전에. 뭐 KBS에 있는 공범이 또 있다는 거잖아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자,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가장 최근에 나온 이야기는 한덕수 탄핵 심판 24일 월요일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월요일 날 한덕수 탄핵 심판이 있을 건데 그 24일 이거 지금 그러면 오늘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했던 이야기는 이번 주에는 윤석열 탄핵 안 나온다 이거거든요. 그럼 일단 5월달 달력으로 갈게요. 5월달 달력이 더 중요해. 24일 날이 되면 5월달 달력으로는 저게 토요일이죠. 그런데 한덕수를 먼저 하는 경우라면 저는 윤석열 탄핵 심판은 다음 주 금요일 봅니다. 28일. 28일 정도 되면은 그게 수요일이고 대선이라고는 기가 막히게 맞아 떨어지는 측면이 있어요. 일단 그 안이 가장 저는 유력해 보이고
이 상태라고 하면 저는 한덕수는 탄핵이 기각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봅니다. 한덕수를 기각하고 윤석열을 보내고. 그러니까 저 달력을 여러분들 저게 5월달 달력이니까 여러분 헷갈리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이번 주 안 한다. 24일 날 월요일 날은 저 달력이 아니고요. 여러분 3월 달력으로 보면 24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25일 날 하게 되면 며칠이에요? 5월달 달력으로 보시라고. 우리 머릿속에는 3월달 달력을 넣고 계시고 25일 날은 저기 물론 딱 2달 만에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 안에 해야 되잖아요. 25일, 26일, 27일, 28일이면 현재로서는 가장 유력한 게 28일이 아닐까 저는 조심스럽게 추정해 봅니다. 5월 28일이요? 아 3월 3월 28일. 네. 너무 늦춰지네. 근데 3월 28일이라고 하면 3월 28일이면 윤석열은 무조건 탄핵 인용이죠. 대선 생각하고 던지는 거라면. 근데 오늘 같은 헌재 분위기로 봐서는 저는 공보관이 오늘 나와가지고 이번 주에는 윤석열 선고가 없다라고 말을 했지만 오히려 그러니까 오늘 백혜련 의원 그렇게 계란 맞는 거 보고 했으면 헌재 안에서도 또 비상이 걸렸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는 이틀 전에 선고 공지 같은 거는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바로 당일날 해야 본인들도 안전할 텐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공보관이 그렇게 말을 한 것도 금요일에 가능성을 좀 두고 싶은 마음이 페이크다. 생겨요. 페이크일 수 있다. 네. 아. 의원님 어떻게 되세요? 뭐 이번에 헌재 가셔갖고 뭐 정보 넣으신 건 없으세요? 빨리 좀 풀어놓으세요 지금. 예, 저는 이제 28일이 아니라 26일 날이 이제 이재명 대표님 2심 선고일인데 그날 같이 할 건가? 같은 시간에? 이런 생각이 문득 개인적으로는 들었고요. 대선으로 봐도 26일 날 하건 28일 날 하건 별 상관없이 그 전주 수요일 날이나 목요일 날 투표를 하기 때문에 효과는 같은데 정치적인 상징성은 수요일 날이 훨씬 더 클 것 같다. 근데 이런 점에서 저는 헌재가 이미 정치적인 판단과 판결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네, 이미. 예, 이미 그 무엇보다도 먼저 이 윤석열 탄핵 심판을 먼저 하겠다고 자기들이 한 말을 뒤집었어요. 이미 다른 거 다 하고 있고 다 순서대로 하고 맨 나중에 오히려 하는 이렇게 무리를 하는 이유가 뭔가. 시간을 원래는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2월 말이나 3월 초라고 다 얘기를 한 거를 3월 말로 이런 식으로 정치적인 판결을 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에게 유리할 것인가? 저는 헌법재판소의 무용론이 지금부터 슬슬 나오기 시작할 거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결정할 거면 맞아요. 이미 정치적으로 판단한 국회에서 3분의 2의 결정이 나면 그걸로 끝나야지. 맞죠. 예, 아니면은 국민투표를 하든가 헌재까지 가가지고 다시 그들이 시험 봐서 들어온 사람들이 법관식이나 한 사람들의 8명의 눈만 목 빼서 기다리면서 그것에 대한 판결만 이렇게 되는 건 이미 지난 박근혜 때도 그 얘기가 나왔거든요. 저들이 무슨 권한을 가지고 저렇게 온 국민들을 가슴 저리게 만드는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미 넘지 말아야 될 선을 지금 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전 들었습니다. 예. 간단히 말하면요. 몇 글자면 다 돼요. 이게 어려운 심판이냐고. 생방송으로 본 내란 이게 어려운 심판이냐고. 딱 한번 물어보고 너 이거 죄송 안 해. 물어보고 너 탄핵 이렇게 끝나야 되는 사안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말하면 지금 언론들도요. 어제도 선거 가능성이 아직도 남았다 이렇게. 물론 이게 불가능하지는 않아요. 우리 최범님 이야기처럼 기습적으로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기습적으로 해야 됩니다. 지금 무슨 난리가 날지 모르는데 이틀을 선고 지정. 심지어 국정원장 출신이나 검사 출신인 국회의원들도 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윤석열 선고 21일 예상한다고. 늦어지면 이거 사고다 이렇게까지 표현할 정도로. 그러니까 결론이 어떻게 나와? 어떤 사고예요 이미. 정치적으로 판단해버리면 안 되는 거지. 있는 만큼 판단해주면 되잖아. 5개 사안 중에 하나라도 위헌 사항이 있으면 파면시키면 되잖아요. 왜 국민들한테 사람 이렇게 피 말리고 일상으로 못 돌아가게 만드냐고. 그러니까요. 아니. 요새 보면 헌재 태도가 뭐 아닐 수도 있지만 이런 사법부의 존재감을 보여주려고 이러나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결정을 늦추고 있어요. 그리고 국회에서 정말 힘들게 표결해서 탄핵한 사람들을 그냥 다 기각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분통 터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헌재가 모든 나라에 다 있는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헌재에 대한 무용론이라던가 헌재가 꼭 있어야 돼? 지금 이런 국민들 사이에서 이런 의견이 팽배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이제 그 11일 날 그 선고가 나올 거라고 속으로는 약간 확신을 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 국민 중에 일부잖아요. 네. 근데 12일, 13일은 그 보궐선거 등록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11일 날 안 나오면 보궐선거를 따로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보궐선거하고 대통령선거하고 따로 하게 되잖아요. 네. 지금 이렇게 되는 보궐선거는 지방자치단체가 돈을 다 지불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산광역시의 그 교육감 선거 같은 경우는 한 250억 정도가 드는데 최대 300억 가까이 들죠. 그 돈을 지자체가 다 내야 돼요. 그렇게 그러니까 지방에서 저처럼 지방에서 올라와서 지방자치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두 번째는 그 풀어줬잖아요. 그 풀어주던 날 우리 동네에 있는 가게들도 몇 개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수십 개가 그만뒀어요. 폐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수천 개의 가게가 그동안 참았다가 폐업을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장사 정말 안 되거든요. 다들 관심이 다 저기 쏠려가지고 돈 안 써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그 어디 밖에 나가지를 못해요. 미안해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언제 이게 끝나냐. 그래야지 뭐 이렇게 장사를 되고 먹고 살지. 이런 얘기들이 막 수도 없이. 그러니까 현장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죽을 맛이에요. 사실은 그런 얘기 듣는 것만 해도.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상상하지 않는 거죠. 계속 시간 끌고 자기들이 뭔데. 그래서 저는 이번에 헌재를 비롯해서 법원과 사법부에 대해서 실망 정도를 넘어서서 이들은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 망하든 말든 그에 대해서 국민들에 대해서 일도 생각하지 않는 자들이다. 네. 이런 생각을 오히려 더 많이 하게 네. 됐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윤석열 파면 소위 인용 이도 의심치 않는데 늘어지니까 사람이 불안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윤석열이가 탈옥하는 지경에 이르는 나라가 돼버렸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는 건 사실인데 저는 다시 한 번 말씀드려요. 헌법재판관들이 이걸 기각하거나 각하할 논리적 어떤 팩트의 명분도 없거든요. 그러면 한 며칠 욕을 먹더라도 헌법재판소가 선입선출 먼저 들어온 사람 먼저 결과를 내야 될 거 아니야. 왜 한덕수를 먼저 내냐고요. 윤석열 내란 일으킨 게 먼저고 먼저 탄핵되고 난 다음에 한덕수가 그다음에 왔는데 그러면 한덕수를 먼저 해야지. 이게 헌법재판소가 정치질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뭐 많은 분들이 뭐 민주당 정치인들이나 우리들한테 뭐 나이브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러는데요. 여러분 그게 상대방을 대상화하는 거예요. 헌법재판소가 그럴 리 없겠지만 만약에 뭐 기각이나 각하를 시킨다고 하면 방법은 없는 거예요. 어떤 대응을 어떻게 해. 다만 이 상황에서 여러분이 있죠. 그 한줌 구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계란이나 퍼질러 쌓고 서부지법 침탈한 그 구구들은요. 2, 3일이면 끝난다니까. 윤석열 파면시키고 나면. 근데 국민들이 소위 말하면 밀란 안 일으킬 것 같아요. 이거를 기각하고 나면. 그러면 윤석열이가 정치를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제대로 못하니까 또 계엄한다니까? 그러니까요. 당연히 계엄으로밖에 일어날 수가 없고 지금 헌재에서 이렇게 늦춰지는 게 어쨌든 계속 미루고 있는 거잖아요. 일부러 미루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윤석열이 석방이 되고 난 후에 김건희와 윤석열이 어떻게 지내는지 지금 너무 조용하지 않습니까? 근데 내부에서는 취재를 종합해 보면 김건희가 지금 그 전보다 훨씬 바쁘게 지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티가 나니까 경호대동하고 차를 가지고 나가지는 못하지만 다른 차를 타고 나가서 계속해서 밖에 나가서 사람 만나고 계속해서 전화하고 그럼 그 전화나 외출해서 만나는 사람들이 다 누구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그 사람들을 법적으로 강제를 해서 잡아둘 수 없기 때문에 가택연금이나 이런 걸 시킬 수 없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무슨 짓을 하고 다녔는지 모르는 거예요. 정답. 심지어 최측근 비서들이 있죠. 우리가 그때 다 봤던 뭐 정지원이나 유경호 이런 사람들까지도 불만을 토로하고 있고 새벽에도 뭔가 일을 시켜서 계속 잠을 못 자게 만들고 이런 걸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그렇지. 이런 말이 생각나요. 정답. 사실은 지금 이 시간에도 엄청난 양의 증거물들이 훼손되고 없어지고 있을 겁니다. 헌재가 이렇게 계속 결정을 미룰 때마다 대한민국은 국정혼란, 민생파탄, 증거인멸 그런 나라가 됩니다. 하루라도 빨리 결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온갖 썰이 난무해버리잖아요. 이게 그런 거예요. 윤석열 내란이 100일이 넘었어요. 사실 뭐 친위 쿠데타를 좀 진압하기는 쉽지는 않다 그러지만 어떤 나라 최근에 그런 경우 있었죠. 친위 쿠데타를 하루 만에 구속된 대통령도 있어요. 현실이 늘어지다 보니까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도 당연한 결론을 갖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만큼 시간 줬으면 판결문 쓰고도 남았죠. 그럼요. 근데 이게 이제 그렇다 보니까 저쪽에서 슬슬 이제 뭐 각하 주장하고 왜냐하면 이게 기각될 가능성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각하 주장하고 그러면서 이제 슬슬 올라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윤석열이가 뭐 풀려났으니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돼. 홍준표가 한 말이지. 윤석열이 풀려났으니까 이건 기각될 거야.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돼요? 저런 사람들이 저렇게 해가지고 무슨 뭐 헌법재판관들 2명이 서로 주도권 다툼하고 있다. 뭐 어떤 사람 이런 얘기도 했죠. 그 다음 정부에서 헌법재판소장 하려고 서로 지금 뭐 막 별 이상한 소리가 있는데 이쯤 되면 헌법재판소 욕 먹어야 돼요, 진짜. 아까 이광 의원 말씀처럼 필요한가까지 생각을 한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필요 없죠 지금. 사실. 왜냐하면 이게 헌법재판소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서 신속한 국민들의 뜻을 담아서 신속한 인용을 하고 나서 이 사람을 이제 형사재판 받게 만들어 주는 게 헌법재판소 역할이야. 네, 정영식 아들이 결혼을 했고 그 사이에 또 그 8명 중에서 상이도 한 번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상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는 루트도 많고 물론 밖으로는 그 뭐 친한 의원님들도 그 헌재와 개인적으로 알고 있어도 절대 연락을 안 하고 이런 보안은 당연히 지켜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지금 저 용산에서 한남동에서 뒤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온 국민이 불안하고 그렇기 때문에 권성동이 말했던 뭐 승복이니 뭐니 이런 소리는 진짜 너무 개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그들한테는 승복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우리한테는 승복은 죽음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방송으로 이분들 성함 좀 불러드릴게요. 저번에 박찬대 의원이 했던 이야기처럼 본회의장에서 그렇게 했었잖아요. 뭐뭐 의원님 돌아오십시오. 자, 시작할게요. 문영배 재판관 돌아오십시오. 이미선 재판관 돌아오십시오. 김용두 재판관 돌아오십시오. 정정미 재판관 돌아오십시오. 정영식 재판관 돌아오십시오. 김복형 재판관 돌아오십시오. 조한창 재판관 돌아오십시오. 정계선 재판관 돌아오십시오.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8분? 이게 지금 국민들 피말려 죽일 작정이야? 이 양반들이 선출직이야? 법리에 의해서 그냥 빨리 파면하면 되는 거지. 기각하면 이 사람들도 죽는 거예요, 사실. 이게 이제 그 헌법재판의 그 어떤 변론 과정들을 11번에 걸친 것을 모든 국민들이 다 지켜봤지 않습니까? 공개를 하기 때문에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이 탄핵이 되어야 인용이 될 것인지 기각이 될 것인지 국민들의 판단은 이미 다 끝난 상태인 거예요. 그럼 이분들은 국민의 뜻과 그 현장에 있었던 그런 어떤 논리들을 정리를 해서 그냥 발표를 하면 되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지금 정치를 하고 있어요. 그 시간을 오래 끌다 보니까 그 사이에 누구를 만났는지 그지 무슨 얘기를 했는지가 비공개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변론이나 이런 거는 다 공개를 해놓고 그리고 변론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장기적으로 이렇게 숙고를 하는 것처럼 하는 이런 것이야말로 왜 이 사람들이 비공개를 합니까? 그러면 그런 변론을 공개로 했으면 자기들의 심의도 그러면 공개를 하든지 해야지. 예. 근데 그래놓고서 지금 무슨 얘기가 어떤 꿍꿍이로 되고 있는지를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 국민들은 이분들의 판결에 다 따르라, 승복하라. 승복은 어떻게 피해자가 승복을 저는 조갑제의 말을 제가 인용하게 될 줄 정말 몰랐어요. 네. 어떻게 피해자가 승복을 하는가? 저는 그 말에 아주 동의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자,
근데 다시 한번 초반으로 돌아가서 한덕수 탄핵 심판 먼저 하는 거는요 나쁜 신호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나쁜 신호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만 윤석열 탄핵은 변함이 없다는 것이 이걸로 저는 어느 정도 느낌이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 예상은 그런 거예요. 한덕수는 이건 위법한 사항이 있지만 탄핵할 정도 아니다라고 살려주고 한덕수가 권한 대행으로 다시 복귀를 하고 윤석열을 파면하는 그 시나리오가 가장 유력해 보이거든요. 한덕수를 만약에 같이 날릴 거였으면은 윤석열하고 바로 이어서 난 발표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이제 저는 그게 굉장히 불쾌한 건데요. 거래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지금 있는 최상목에 대해서 그 야당에서 가만히 있지 않겠다. 파면을 뭐 검토하겠다. 준비한다. 이렇게 하니까 그럼 대통령도 탄핵, 또 대통령 권한대행도 탄핵, 권한대행도 탄핵. 이것에 대해서 마치 선심 쓰듯이 그러면 그 한덕수를 내놓을 테니까 그 대신 뭐 탄핵 찬성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경우도 좀 이렇게 살리기 그러니까요. 위해서 맞습니다. 예, 뭐 무슨 그 이재명 대표 2심 결과와 함께 이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런 식의 태도야말로 헌법재판소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맞죠, 일이었어요. 이유가 되면 다 탄핵시키던. 이런 정치를 왜 국민들을 향해서 합니까? 헌법재판소가. 자, 이광 의원님 세신 분이구나 말씀하는 거 보니까 옳습니다. 세신 예. 네. 자, 내공이 있으신 분입니다. 어쨌든 다시 말씀드려요. 헌법재판소 이게 어려운 심판입니까? 있는 그대로 하세요. 정치질하지 마시고. 사람들이 말이야. 사람들이 지금 잠 못 들고 그 사이 돌아가신 분도 계시잖아요 지금. 맞아. 아 그렇죠. 보수 진보할 거 없이. 사람들이 진짜 여기까지 할게요. 자, 인포레이터 싱귤라리스님, 이재명 정부 때 총선 200석 이상 압승해야 헌재도 없애고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하셨고요. 뿌리님 감사드리고 별리님. 언제 탄핵되나 휴대폰만 쳐다보고 있어요. 요즘은 지쳐서 우울하기까지 합니다. 전 국민 우울증 걸리겠어요 하셨고요. 새날 여왕 마차님 가족을 이렇게 동원하십니까? 올바른 닉네임입니다. 오늘 멋있습니다, 마차님. 진짜 요즘 성열이보다 헌재가 더 욕 나오게 하네요. 국민의 내란 스트레스, 불면증, 불안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 같네요. 검찰이랑 같이 없어지고 국민투표를 했으면 좋겠네요. 너무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 절대 다수가 헌재라고 하는 기관을 신뢰한다고 나왔죠 엊그저께. 네. 근데 그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럼 나중에 존재 가치가 떨어집니다. 자,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시고. 국민의힘이 진짜 그 폐륜적이라고 느끼는 건요. 이제 아무 말 대잔치, 막말 이게 좀 심각하다. 대표적으로 어저께 그 우리 김지호 대변인이 분노했던 거 안철수 발언. 네. 이재명 대표가 목을 긁힌 뒤 죽은 듯이 누워 있었. 이게 의사 출신이 할 말이에요. 왜냐하면요 그 당시에 엄청난 사건이었고요. 최근에 그 이재명 대표의 지금 그 칼자국 이름도 보이죠 목에. 저 사진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 0.1cm만 더 들어갔으면 그 사망에 가까운 사건이었잖아요. 목을 긁힌 뒤 죽은 듯이 누워 있었대. 아니 그때 당시에도 경정맥의 60%가 손상돼서 혈관 재건수를 했거든요. 그리고 경동맥도 일부 손상됐다고 서울대학교 병원 혈관 주치의가 브리핑했습니다. 그런 내용이 벌써 1년 전에 다 밝혀졌는데 저따위 소리를 하고 있는 게 말이 되나요? 네. 저는 그 페북의 글을 보니까 본인이 뭐 IT 벤처 전문가라 이거죠. 왜 AI 관련해서 나랑 토론은 안 하고 무슨 유발 하랄인가요? 네. 이분하고 토론한다고 하니까 이재명 대표에서 악담을 쓰더라고요. 아니, 유발 하랄이랑 안철수가 안 한다는데 유발 하랄이가.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안철수의 본 모습이 너무 저질인 거예요. 저질이야, 진짜. 아니 이게 일종의 어그로래요. 아주 극한 단어를 써서 민주당의 어떤 반발을 일으켜서 본인을 홍보하려는 뭐 저따 인간이 다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 인간들은요 이런 게 있어. 금도라는 게 있어. 사실 내란 국면은요 국민과 작게 보면 민주당이 피해자예요. 엄청난 피해를 받고 있는 거잖아. 수거됐으면은 지금 종이관 같은 데 해가지고 몇천 명 죽었을 사건이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빌어도 보지 않은데 윤석열 탄핵은 반대하면서 대선을 하고 싶어.
그러니까 자기 지지층한테 호소하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를 너무 세게 때리는데 이게 너무 폐륜적인 거야. 근데 사실 뭐 안철수가 그러면 자기 앞에 환자가 저렇게 찔려 있는데 이 정도는 목이 긁힌 정도입니다. 라면서 그냥 응급조치 안 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의사로서도 지금 자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안철수의 목을 한번 긁어볼까요? 아니 그때 혈액이 진짜 많이 나와서 현장에 본 사람이니까. 이재명 대표님 네일을 그때 입으셨어요. 네일에 와이셔츠에 이 겉옷에 그리고 이 외투까지 다 젖고 바닥에 이만큼 혈액이 나갔고 정말 저 돌아가시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빨리 물 청소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안철수가 주말에 49.195km 마라톤을 완주했어요. 여러분 다 모르셨죠? 마라톤을 해도 기사가 안 나. 사람들이 몰라. 그러니까 이렇게 센 발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거 해주니까 지금 다 다뤄주잖아. 계엄 때 안철수 의원 본회의장에서 보셨나요? 저는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오지도 않았네. 그런 때는 또 안 나타나고. 이강 의원님. 제가 보기에 민주당 170명 중에 제일 세신 분 같은데 안철수 좀 때려주세요. 제가 앉은 자리에서 국힘 쪽 사람들하고 1대100으로 목소리 경쟁을 한 적도 그것도 짤로 많이 다닙니다. 근데 정치인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짓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띄우기 위해서 상대방에 대한 모욕 정도를 넘어서서 그래도 이 정도는 아니다. 건달 노릇을 그러니까 정치하면서 그 생각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건달 노릇은 해도 양아치 짓은 하면 안 된다. 이게 완전 생 양아치 그렇죠. 발언이에요. 정답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이미 갈 때까지 간 거죠. 끝까지 간 거죠. 이쯤 되면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자들한테 제가 인사를 목욕탕에서 해야 됩니까? 그렇죠. 어떻게 이 인사가 가능해요? 자, 눈 마주치면은 욕을 안 한 것만 해도 고마워해야 돼 나한테. 이따 지지율 얘기까지 해야 돼서 좀 더 빠르게 가볼게요. 나경원, 이재명 공정 암살은 자작극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얘들 완전 맛이 간 거예요 지금. 오늘 뭐까지 얘기했지? 자작극이 아니라면 뭐 상대를 고발해야 된다 그러는데요. 일단 상대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제보만 들어왔을 뿐. 근데 이재명 대표는 이미 테러를 당한 적이 있어. 심지어 대통령 부인이라는 자는 이재명 수석을 쏘고까지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이야. 근데 이걸 자작극이라고 이야기를 해. 이것도 선을 넘은 거죠. 예를 들어서 그 김민석, 박선원 의원 등이 저 계엄 일으킬 거야 했을 때도 비슷한 표현을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때 그랬죠. 사실 어제 오픈된 장소에서 방탄복 입고 이거 하셨었잖아요. 회의하셨었잖아요. 저는 그거 보면서 좀 불안한 거예요. 방탄복은 조끼처럼 입는 건데 그러면 목도 가려야 되고 머리도 가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헬멧도 쓰고 사실상 그렇게 되면 방탄 유리 같은 것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까지 드는 상황이거든요. 나경원은 진짜 답이 없습니다. 어제 깜짝 놀랐는데요. 저희들이 국회에서부터 광화문까지 걸어가잖아요. 이제 걸어가려고 있는데 대표님이 갑자기 툭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국회 앞까지만 가고서 빠질 거라고 다들 생각을 하고 비켜 이러는데 끝까지 걸어가시는 거예요. 방탄복을 입고. 그 어제도 한 사람 한 명 또 막 달려들었었잖아요. 또 한 사람 또 달려들어가지고. 진짜. 근데 제가 그때 그 테러 암살 시도 당했을 때 그리고 나서 이제 국회 출석했을 때도 이제 기자들이 엄청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표님이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그냥 의도적으로 본인이 이 트라우마를 극복하려고 그냥 그 군중소로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자들을 뚫고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님이 그러한 트라우마가 있는데 이걸 극복하려고 정면 돌파 이런 생각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안철수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료 기록까지 공개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좀 미친 짓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간 대선 나오려고 이재명 대표를 엄청 세게 때렸던 오세훈은 지금 부동산 때문에 어제 사과까지 했어요. 토지 거래 허가 해제 이후에 땅값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집값이랑. 자, 이건 그냥 빨리 지나갈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재명만 때리다가 결국은 사단이 난 사건. 이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오세훈은 우리가 안 때려도 알아서 자폭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부적으로 유승민 같은 사람들이 또 오세훈을 때리는. 네.
자, 요것도 그냥 넘어갈게요. 네. 때린다 알고만 계시고요. 근데 그 오세훈을 지금 검찰이 오늘 압수수색했거든요. 명태균 게이트 때문에. 공관까지 했다고 공간까지 해서 지금 명태균은 아주 오세훈은 너덜너덜해지고 있다. 요거고. 그런데 이제 유승민의 또 이야기가 있어요. 이재명 대표 2심에서 피선거권 박탈되면 대선 출마 자격 없다. 이거는 좀 우리가 비판해 줘야지. 뭐 무법도 아니고 도대체 뭐 하자는 거예요, 저게. 법적인 근거 있는 말이에요? 근거가 없죠. 3심까지 가야 확정이 되는 건데 뭘 2심서 박탈이 돼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말을 하고 있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이거를 제가 수차례 다뤘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이재명 대표 2심은 무조건 무죄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죄나면은 유승민이 출마 안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정치 진짜. 떠나는 건가요? 캐삭방 한번 해야지. 아니 자, 이자들은 네. 지금 말을 진짜 너무 막해요. 막 던져요 그냥. 그리고 이걸 또 다 실어줘 신경질나게. 맞아요. 이건 이 실어주는 정도는 게 언론에 나면 안 되는 얘기들 아닙니까? 이 정도 되면. 그런데 나경원 얘기나 뭐 윤상현 얘기나 아휴 보기만 해도 아주 속이 그러니까요. 터져가지고 네. 이 참을 수가 없는 지경에 자. 이르는데 제가 이럴 정도면 국민들이 다 그렇겠죠? 그렇죠. 그럼요. 아휴 말 같지도 않은 말. 자, 한동훈은 이런 얘기했어요. 이재명 대표가 사실은 한동훈 목숨의 은인 아니야? 그렇죠. 계란? 네, 그래서 살려줬지. 내란? 네, 계란이래. 이재명의 자신이 없다, 질 자신. 아 사실 이제 한동훈 우리가 요즘에 안 다루고 있는 게 너무나 미미해가지고 지지율도 그래서 이거 스킵 넘어가시고. 막 한동안 한 번도 민주당이 이겨본 적이 없는 자가 저런 얘기를 하니까 한동훈만 황당합니다. 등판하면 민주당이 행복해진다. 아, 저 진짜 행복합니다. 한동훈 보면. 아이 그냥 대선 후보 됐으면 좋겠어요. 한동훈이 혹시 그 전한계한테 진 여론조사가 한번 나온 적이 있는 거야? 날카로우신데? 자, 또 패륜이 있어요. 홍준표, 이재명 암살 위협 가장 안전한 장소는 감옥. 와, 내가요 그 소위 말을. 이찍 그구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이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덕지덕지 달고 있는 사법 리스크라는 게 뭐 증거 하나 없는 윤석열이가 지금 야당 탄압하고 정적 제거용으로 걸었던 사건이잖아요. 그러면 니들이 사람이면 이런 거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권이 너무했다. 반성하는 새끼가 하나도 없어. 심지어 민주당에도 저런 사람들이 있잖아. 이재명 대표 사건은요 결정적으로 무슨 증거가 있는 사건이 하나도 없어요. 다 3인 성호야. 새 놈이 돈 줬어 하면 그걸 받아가지고 수사한 사건이야 다. 선거법도 마찬가지고. 아유, 말도 안 되는 사건이죠. 이렇게 가장 안전한 곳으로 대통령도 좀 모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아니 나는 좀 다 검사들하고 나하고 거짓말 탐지기 했으면 좋겠어. 네. 진짜. 아니 누가 거짓말하는지. 아니 홍준표 씨는 그 명태균 씨 그 처분이나 잘하시죠 왜? 자, 근데 문제는 왜 저러느냐?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넘사벽이에요. 9구가요 한 20% 과표집 돼도 이재명 이기는 자가 없어요. 어제부터 하나만 볼게요. 지금 어제 나왔던 여론조사인데 일단 압도적이네요. 이거는 이건 이제 ARS예요. 자동응답입니다. 뉴시스가 한 여론조사인데 이재명 45.1, 김문수 17.3 이런 식이에요. 저기에 전환기를 넣었어야 되는데. 이런 식이니까 더 저렇게 난리를 치는 그러니까 거예요. 범야권 후보고 합친 거하고 범여권 후보가 다 합쳐도 일단 안 되지만 다자대결인데요. 다자대결인데 45.1 나와요. 저건 무슨 의미냐면 투표 안 하는 사람까지 포함했을 때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60% 득표 각이라고. 양자대결 아닌데도 그렇고. 김동연 2.5 잠이 안 오겠네요. 네. 자,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한 여론조사죠. 여야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한번 볼게요. 이재명 후보 한번 보세요. 46.9. 요게 투표율 합치면은 60% 득표 각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뭐 이슈가 있고 이재명 대표가 무슨 말을 하거나 해도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은 견고해졌다 이런 거고. 보세요. 여기 안철수는 끼지도 못하잖아요. 자, 그다음에 오늘 나온 NBS 여론조사입니다. NBS 여론조사를 보면 항상 이제 우리가 MBS가 최근에는 매주 하고 있어요. 지금 시국이라. 근데 아마 최근 나온 여론조사 중에 가장 보수 과표집이 완화된 여론조사거든요. 진보가 255명, 보수가 317명. 그러니까 한 60여 명 이상 많잖아요. 보수가. 이렇게 됐을 때 어떤 현상이 나느냐를 한번 헤드라인 한번 볼게요. 뭐 다 보여드릴 생각은 없고요. 탄핵해야 된다 60,
기각기는 35. 이게 전주보다 5% 상승한 결과물입니다. 근데 이거를 헌재가 이걸 무시할 수 있다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밀란이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만약에 시간이 기각하면. 갈수록 기각이 더 높아지고 있는 거죠. 여론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MBC 여론조사. 이게 이제 다자 대결인데 이재명 33, 김문수 10, 오세훈, 홍준표 5. 그 이하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이 폐륜적 막말을 계속 쏟아내는 거예요. 내가 정상적인 인간이라고 하면 윤석열 내일 한번 더 반성하십시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사법 리스크 이야기하는 건 내가 봤을 때 공범이야. 어느 쪽도 공범이야. 민주당 쪽 사람이든 국민의힘 사람이든 그냥 공범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저자들도 꼭 윤석열 한동훈식으로 수사를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도도돌도 말고 이재명 대표만큼 300번 압수수색 당하고 15가지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받아봐야 졌다 얘기를 못합니다. 맞아. 자, 그리고 오늘 획기적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18년 만에 연금개혁. 여야가 지금 이 연금개혁을 오늘 국회를 통과시키는 상황이잖아요. 그게 사실은 이게 누가 주도한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주도한 거예요. 국민의힘이 주장한 거 받아줄게.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 주장이 결국에는 이게 통과가 되는 이재명 아젠다가 돼버렸거든요, 지금. 근데 이거 좀 야당으로서는 조금 손실이 있는 거 아닙니까? 속상하죠. 최소한 44%, 45% 정도까지는 좀 지켜줬으면 했는데 좀 개인적으로는 좀 안타까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합의해서 함께 그렇죠. 통과시키는 문제였기 때문에 대승적으로 대표님께서 받겠다고 결국은 연금개혁 얘기는 자기들이 또 같이 꺼내놓고 결국은 또 이재명의 도움으로 통과가 되고 이런 상황이에요. 거의 모든 건이 다 그래요. 지금 개혁안 올라온 것 중에서 대부분이 원래는 저쪽에 먼저 꺼내놓고 계속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맞습니다. 책임이라는 게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렇게 보면 돼요. 이게 좀 아쉽다 싶으시면은 정권 바꿔서 정권이 바뀌면요. 계엄령보다 더 무서운 상황이 와. 국회에서 통과. 거부권 행사 안 해. 통과 제가 하면 돼. 이건 좀 아쉽더라도 저는 이재명 대표의 이 아젠다. 지난번에도 상법 개정 때도 상법 개정을 하자고 그런 게 자기들의 일이에요. 금융감독위원장 그렇게 하자고 그런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먼저 내밀고 그래서 하자고 받았더니 자기들이 또 반대하고 맞아. 매번 그래. 예, 합의해 놓고서 통과시킬 때 되니까 또 자기들이 또 다 반대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도대체 이게 같이 합의를 해서 같이 안을 올려놓고 자기들이 다 반대를 해. 그걸 찬성을 했었던 사람들조차도. 그래서 제가 정치 정말 잘못 배웠다. 저분들이라고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그 보험료율이 9%에서 13%로 인상되니까 수익의 9%를 내던 거를 13% 내는 걸로 바뀐 거고요. 소득 대체율은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40%에서 43%로 2026년부터 인상된다 그러니까 더 내고 더 받는 뭐 이 구조로 지금 돼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 이런 토론은요 아마 국민의힘 주자들 중에 이재명 대표랑 이것만 갖고 토론해도 이길 사람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3%를 많은 국민들이 한꺼번에 올리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0.5%씩 장기간에 걸쳐서 8년 동안 올리는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젊은 사람들이 그 부모 세대들을 부양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얘기하는데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연금 기금을 가지고 있어요. 보유하고. 그래서 그거의 이자율이 한 16% 정도 되고 있는데 이 정도만 되고 있으면 젊은 사람들에게 그 뭐 이렇게 등에 매달려서 살지 않아도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해서 계산으로 나온 그 시기거든요. 그러면 45% 정도까지는 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우리 민주당에서는 준비가 됐었던 거였었는데 그 국민의힘에서 하도 그렇게 뭐 요율을 내려서 하자고 하니 그렇게 해서 받았는데 그거를 또 받는 과정도 이재명 대표의 결단이었었거든요. 결단을 하고 나니까 이제 저쪽이 또 이재명이 한 거예요. 자기들이 주장한 것도 이재명 대표가 주도하면 싫다. 이게 지금 맞아요. 반복되는 패턴이란 말이죠. 자, 여기까지 하시고요.
김영구님, 영구직권 김영구님, 푸나성 옛 성형께서 탄허스님 25년에 세계적인 지도자가 나온다고 하셨어요. 그분이 제명이성인 것 같아요. 주술은 싫어하지만 믿어보려고요. 제명이성 화이팅, 대통령 가자 아자 하셨습니다. 듣기만 해도 기분 좋은데요. 이런 것들이 믿으면 긍정적 사고로 바뀐다. 자, 1부 마치겠습니다. 자,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시간, 재밌는 짤 시간입니다. 오늘 이재용 삼성회장하고 이름도 비슷해요. 이재명 대표랑 만나는데 야, 이재용 정말 깍듯하게 미리 나와서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다가 야, 아래 로비까지 나왔어. 이재용 사회생활을 참 잘해보면 오늘 김지호 대변인이 재밌는 이야기 준비하셨습니다. 해봐요. 뭔데? 사실은 이제 저렇게 대기업 총수가 로비까지 와서 맞아주는 모습이 쉽게 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국내 세계 굴지의 기업인데, 근데 이제 저런 모습들은 인간적인 신뢰가 없으면 나오기 어려운 모습입니다. 사실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에 삼성그룹하고 굉장히 많은 협력 사업을 했고 투자 유치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교류는 있었고, 사실 제가 요거는 처음 밝히는 건데 밝혀줘. 이재명 대표가 한 1년 6개월 전에 엄청 막 그 탄압을 받을 때 그때 이제 단식 투쟁하고 그리고 또 뭐라 그럴까요? 그때 막 구속영장 막 체포 동의안 넘어오고 이때 이제 저도 그때 경기도 있을 때 도지사 비서관으로 삼성전자 그룹 관계자하고 교류가 있었잖아요. 어떤 분이 한 번 연락이 오셨더라고요. 그것도 텔레그램으로. 아, 우리 그 부회장님이 본인도 검찰 수사를 엄청 많이 받아봐가지고 힘들다. 그 힘든 마음을 잘 안다. 꼭 힘내시라고 안부 전해주셨으면 좋겠다. 근데 사실 그때 우리한테 아무도 전화 안 할 때야. 그리고 그때. 우리 안에 있는 국회의원 동지들도 빨리 검찰 가서 당대표 그만두고 맞아. 자진 출석하고 구속영장 받아라 그럴 때거든요. 근데 그분이 딱 그 메시지를 전해주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제가 대표님한테 전달은 못했어요. 대표님이 그때 막 너무 힘들 때. 네, 그리고 혹시라도 뭐 이게 그렇죠. 윤석열 쪽에서 저도 압수수색 당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또 기업한테 피해가 갈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이재용도 떡볶이를 먹으면서 그 속이 아니었다. 제가 약간 다른 맥락 얘기 한번 해볼까요? 예. 진보 블록이 언제까지는 삼성 악마화가 있었어. 예. 나쁜 점 있는 건 사실이고요. 막 기술 탈취를 한다거나 비리적인 경영도 되게 많이 했었는데. 그거는 엄단해야죠. 근데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이 경제 성장을 할 때 삼성전자가 일정 기간 먹여 살린 측면이 있어요. 삼성이 중국이 뭐 수출 수입으로 한 25% 먹던 거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인정할 건 인정하고 이재명 대표가 이재용 뭐 삼성 뭐 사실상 회장을 만난다면 그게 막 욕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근데 여기서 보이는 게 이런 거요. 손영공 저 책 지금 새날마켓에도 있는데 책을 팔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집이 가난해가지고 중학교를 못 가고 초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엄마 손 이끌려서 손영공 하던 저 이재명 대표가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 삼성 회장으로부터 극진한 대우를 받는 어떤 저 장면 있잖아요. 저는 굉장히 감동적인 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인생에 소사가 있잖아. 내가 이재용 비판할 때 하는 말 있잖아요. 랜덤으로 부모 잘 만나가지고 내가 이건희 아들로 태어났으면 나도 엄청 잘했을 거야. 다만 이건희 아들로 이재용이 태어난 것밖에 더 있냐고. 그러니까 이재용의 인생의 80%는 아버지 할아버지 덕이잖아. 그렇죠. 이재명의 인생의 100%는 이재명의 거야. 나 그 이야기 하고 싶은 거야. 이재용도 사실 이건희가 아니라 김건희 아들로 태어났다면 이렇게 되지 못했으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푸나님은 이건희 아들로 태어났으면 아버지 엄청 비판하고 다녔을 겁니다. 욕하고. 가문에서 저 호적에서 파이고 이런 거. 의원님? 네. 센 표현 우리 듣고 싶어 지금. 움직이고 계시면 안 돼. 아니 제가 이제 저 사진을 이렇게 보면서
그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사실은 이재용에게 떡볶이를 먹이고 호떡을 들게 하고 이런 그 맞아. 소주 먹이고 이런 게 도대체 세계 가장 인류 기업인에게 그런 식으로 대우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모든 국민들이 그렇지만 저도 굉장히 불편했거든요. 그렇다고 거기가 뭐 대기업이라서 뭐를 우쭈쭈를 해주라는 게 아닌데 그런데 이번에 저는 야당 대표로서 지금 전국을 주도하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정확한 때에 정확한 그 미팅을 가졌다. 이런 생각을 딱 그렇죠. 했어요. 정치적으로 보면 최고의 순간에 만났다. 이게 만약에 되고 나서 맞네. 만났거나 아니면 후보인 시절에 만났거나 이게 좀 다르거든요. 맞아요. 근데 지금 시점에 만나면서 굉장히 대한민국을 책임질 만한 지도자로서의 풍모와 그 지도자에 함께 가겠다는 그런 대기업 총수의 그런 어떤 그 존중감 이런 거를 상호 느끼면서 뭔가 이런 막 전국이 굉장히 어지럽고 이런데 안도감 같은 맞아요. 거를 힐링을 줬어요. 예, 전 모든 국민들이 안정감이죠. 대체로 많은 안정감을 갖게 되지 않았을까. 만약에 정치적으로만 본다면 정말 최고의 어떤 히팅 포인트였다. 근데 저거를 누가 기획을 했을까요? 인간적인 신뢰가 있다니까요. 저는 그런 면에서 정치적으로 굳이 보면 굉장히 중요한 지점에서 중요하게 만났다. 그러니까 무슨 막 뇌물 주고 특혜 주고 그런 사이가 아니라 그러니까 떳떳하게 공개적으로 그런 만나자. 사이가 아니라 이재명 대표는 합리적인 공정 경쟁, 기업 활동 지원 이런 것에 대한 믿음이 기업인들한테 있는 거죠. 지금 오케이. 기업인 중에서 그 삼성이 현재 되게 위기라고 어렵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주식. 예, 굉장히 어려운 상태인데 삼성도 지금 누구 빼기 좀 필요해요. 근데 윤석열 정부 당시에 미국에서 하라는 대로 다 한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자기들 돈 엄청나게 들여서 삼성, 했는데 현대. 뒤통수나 맞고. 보조금도 못 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누군가 국가가 좀 나서서 그걸 좀 방어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거 전혀 없이 그냥 맨바닥에 헤딩한 거 아닙니까? 잘 이렇게 막 찾아왔네. 표현해도 괜찮습니다. 괜찮죠. 예. 이재용이 잘 찾아왔네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이재용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중요한 사람을 만났고 또 이재명 대표 역시 그런 이제 국민들을 어쨌든 위로하는 굉장히 그 장면 하나가 안정감을 네, 느끼게 하는 맞습니다.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개념으로 전 봤습니다. 저런 모습이 나오니까 지지율이 저렇게 50%를 넘는 고공행진을 하는 거 좀 아니겠습니까? 반대도 있지. 지지율이 50%가 넘으니까 저렇게 깍듯한 거지. 내가 가면 저렇게 해줄 리가 없잖아. 자, 이건희 욕할 거야. 그렇겠네요. 나는 이재용을 그렇게 좋게 생각 안 해 아직까지도. 랜덤으로 잘난 거는 잘난 게 아니야. 나도 이건희 아들이었으면요 어마어마했을 거야.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욕했을 여러분 거야. 있잖아요. 허접했겠네. 네. 허접했겠네. 자, 헌법재판소 좀 비판하는 걸 한번 가보겠습니다. 108일째 언제 선고하나, 언제 하나, 잠을 장가 같지가 않고 가슴이 답답해. 초조 우울감. 진짜. 그 병원에 갔더니 내란 스트레스라고 지금. 정말. 이게 지금 근데 이럴 때 가봐밖에 없는 그 거예요. 헌재는 이제는 이를테면 다수 국민들이 헌재 열심히 해라 화이팅 응원 보냈지만 너무 성질. 오늘부터는 헌재에 상당수 많은 국민들이 비판적으로 돌아선 거예요. 맞아요. 얘들이 지금 정치하나? 정신 못 차리고. 자, 다음 2025년 대한민국 군뱅이 대상 빠밤. 헌법재판소. 축하합니다. 이 새끼들. 재판관이면 다야? 네. 답니다. 자, 어제 MBC의 뉴스데스크 클로징 멘트예요. 온갖 복잡한 말들과 절차를 빙자해 꼼수를 동원해도 본질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있던 품위와 체면마저 내던지며 진실을 가려보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그러기엔 너무 많은 국민들이 실시간으로 12월 3일 밤부터 벌어지는 상황을 목격했죠. 그걸 바꿀 수는 없습니다. 저 클로징 멘트는 제가 알고 있기에 MBC의 뉴스데스크에도 기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작가도 있어요. 작가가 저거 하나 쓰는데 하루 걸린다는 거죠. 자, 어제 이태원 참사 아이고. 유가족분들이 159배를 냈어요. 저 159는 희생자 숫자입니다. 한번 보여줘봐요. 저게 절 하는 방향이 헌재의 방향이에요. 아이고. 헌재 방향에 빨리 윤석열을 탄핵시켜달라고 지금 절 하시는 건데
이게 참 대한민국 저분들이 어제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윤석열은 처음부터 대통령이 아니었다고. 맞아요. 근데 이제 그 백혜련 의원한테 계란 던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보수 유튜버들 그 사람들이 저분들한테 계속 저래요. 그러니까 막 그렇더라고요. 조롱하고 맞아. 욕설하고 그게 너무 가슴 아프더라고요. 왜 그러는지 몰라요. 자,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윤석열 한 사람 때문에. 영국 이코노미 부설연구소 한국을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결함 있는 민주주의 국가로 강등. 스웨덴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 한국은 독재가 진행 중인 국가. 일본의 니케이 아시아 대통령 윤석열이 한국의 브랜드 가치를 쓰레기통에 처박았다. 퍼주고 뺨 맞고 이게 다 윤석열 한 사람 때문이다.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예, 우리가 언론사 나도 기자다 한 메시지였습니다. 멋있네요. 자, 다음 한번 볼게요. 영화배우 김기천님이죠. 농담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살고 있다. 이게 뭐냐? 짜증난다. 짜증난다. 간보냐? 네. 실제로 헌재. 보면요, 그 집회 현장에 가면은 얼굴은 아는 그 분인데. 연예인 분들이 꽤 오는데 이름은 잘 모르고 그분들이 보니까 다 막 길거리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아마 이렇게 되면 이번 주 주말 광화문 집회는 지난주보다 더 많이 나오지 네. 않겠어요? 더 많이 나오죠. 지난주에 못 와서 아쉽다는 분들이 진짜 이번 주에 다 지금 다 네. 나오고 걸리겠다고 지금 벼르고 있습니다. 다 나오셔야 합니다 이번에. 네. 다음만 보겠습니다. 4,000년째 선거를 기다리고 있는 한국이. 정말 징해. 빨리 좀 해줘. 아니, 진짜 우리가 느끼는 건 4,000년 지난 것 같다 진짜.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어제. 안 한다면 안 한다고 빨리 말을 해주든가. 자, 다음에 국정폭주 윤석열 3년, 거부권 행사 40회, 국회 패싱 임명 강행 31회, 영수회담 거절 8회, 탄핵 남발 새빨간 거짓말, 탄핵 30번 노, 계엄 전 실제 탄핵은 5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국정을 파탄낸 인사를 견제하는 것은 국회의 권한이자 의무. 실제로 그런 거잖아요. 저게 민주당이 탄핵을 남발해가지고 계엄했다라고 하는 거 거짓말. 맞아요. 실제로 윤석열 뭐 그다음에 한덕수, 박성재 이런 사람들 탄핵은 계엄 이후에 한 거죠. 예.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내란성 스트레스. 도대체 탄핵 선고 언제 하냐 하면서 지금 106일째라고 지금 이게 저 민중의 소리 만평이죠. 진짜 스트레스다 스트레스. 너무 오래됐어요. 윤석열 언제 잡혀가나 스트레스가 이제 3개월이요. 언제 탄핵되나 이렇게. 원래 그런 거예요. 내란 같은 경우는 빨리 진압하지 않으면은 계속 저 사람들이 지금 뭐 반격의 시간을 주고 있다고나 할까? 맞아요. 그나마 다행인 게 아까 그 여론조사 보셨잖아요. 국민들 윤석열 탄핵하라는 여론이 급등했습니다.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몸조심. 이게 마은혁 지금 그 재판관 내정자 이분은 진짜 이 최민희 의원 같은 케이스 아니에요? 국회에서 이렇게 했는데 임명을 안 하고 있으니까 어이가 없죠. 진짜. 아무것도 안 했는데 맞고만 있는. 아니 헌법재판소에서 판결까지 났는데 권한대행이 헌법을 무시하고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말이 됩니까? 어.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현행범이에요. 지금 무정부 상태라고 봐야죠. 그렇죠. 맞아요.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임명 거부도 그렇고 그리고 그 풀어줄 때 그 검찰총장의 그런 것도 그렇고 지금 뭐 법이고 뭐고 다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무정부 상태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앞에 가서도 그러니까 그 말이 딱 맞는 말이었어요. 민주당 착한 척하지 말아라. 그 머릿속에 계속 그게 맴도는 거예요. 저자들은 저렇게 극악스럽게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그 눈을 돌리고 귀를 막고 토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저렇게 극악스럽게 하는데 우리는 그동안 헌법재판소 100m 안에는 들어가서 뭐를 하면 안 된다고 이런 법조항 외우면서 신사적으로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요새는 우리 민주당 의총할 때 중도가 싫어합니다. 이런 얘기 하는 사람 없나요? 맨날 저 있을 때는 중도가 싫어합니다. 이러면 안 돼. 아니 되옵니다. 막 이거 입에 달고 살았는데. 노코멘트. 인내 있어. 인내 있어. 아니 지금 이광희 의원님 얘기 들으면 없는 것 같은데 분명히 있을 거거든. 그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헌법재판소 빨리 천막 치고 우리도 이제 내가 가서 가 있으려니까 그거 한번 붙자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의원님? 어떻게 한판부터. 지금 삭발 예정이시죠?
삭발 예. 굽는 거보다 낫잖아요. 아니 저는 굽는 거를 오히려 잘하는데 굽는 건 전문가거든요. 되게 못 사셨구나. 티 많이 나는 걸로 하세요. 그저 학교 다닐 때 수도가에서 수돗물로 배 채우던 소년공 이재명. 저도 수돗물로 배 채우던 어린 시절을 겪었습니다. 네, 그러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중앙일보는 지금 현 상황을 만평을 어떻게 했을까요? 시간이 별로 없다. 몸 조심해라. 뭐 이건데 이게 이제 소위 중앙일보 그 블록도 윤석열 탄핵을 사실상 내란때 비판 많이 해왔었는데 꼭 이런 타이밍만 되면은 뭔가 이렇게 만평이 어정쩡한 거야. 대부분 다 양비론이거든요. 넘어갈게요. 내가 최근에 그 최경락 만평이 있죠. 중도일보. 와, 그게 심하더라. 이재명 까는 게. 소개 안 하길 잘했죠? 아, 예. 자, 다음 한번 볼게요. 최상목이가 엊그제 했던 퍼스널 칼라 이게 지금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저 색깔이 나한테 어떤 색깔이 맞는지 알아보는 게 퍼스널 칼라인데 색깔 맞춰 보이는 게 이렇게 이제 조롱 당하고 있죠. 그 다음이 이 색깔들을 보니까 아이고 딱 맞네. 구치소나 교도소에 아이고, 가결 동복, 가결 하복, 미결 동복. 계절도 맞아요. 그러니까. 딱 계절도 하복으로 입으면 딱이에요. 근데 지금 개방이가 만든 건 그 다음이 더 재밌어요. 지금 목에 칼을 차고 지금. 좋단다. 해맑아. 현행범이기 때문에 바로 체포해야 됩니다. 자,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관료의 때를 벗다. 지금 최상목이가 마은혁 임명 보류 줄거부권 권한대행에게 최후통첩 민주당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제 최상목이 그걸 비웃는 거예요. 공갈포 보소하니까 국힘이 딱 옆에 있다가 우리 상목이 정치인 다 됐네 이렇게. 요거 공감된다 요거. 최상목이 오늘 그 민주당이 최상목 탄핵시킨다고 서로 이제 결정을 했잖아요. 일정은 추후 이야기 하더라도.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고 나니까 최상목이가 그럼 사퇴하겠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 핑계로 대선 나가겠다는 거야 지금. 아우 도대체 누가 자꾸 뽕을 이렇게 주입시키는 거예요. 자, 김용민 의원의 페이스북입니다. 최상목이 사퇴하면 기재부 장관을 사퇴하는 것이고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그 사표를 수리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기재부 장관이 아니기 때문에 권한 대행도 동시에 끝납니다. 자기 사퇴서를 자기가 수리를 해야 되는 거야. 아 진짜. 아유, 재밌다. 자, 그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바이든의 퇴임 선물 눈 떠보니 민감 국가. 아이고, 진짜 이건 문제. 뒤에 한번 봐봐요. 바이든 뒤에 숨기고 있는 게 보이지. 딱지 붙이는 건데 윤석열 등 뒤에다가 민감한 놈이라고 이렇게 잘 모르게 어렸을 때 장난 많이 하잖아요. 네. 등에다가 뭐 메시지 붙이는 거. 네. 여기 지금 최근에 동그라미 생각이라고 하는 게 아마 민들레에 최근에 시작된 만평 그 어떤 기자님인데요. 혹시 여러분 아시면 댓글창에 좀 써주십시오. 어떤 기자님이 이걸 그리시더라고요. 자,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일보 만평이에요. 요 오세훈 이야기를 좀 비웃고 있어요. 토호제 해제 오세훈이 지금 뒤집기 한판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진짜 저 미친 짓 했어요 진짜. 저는 누군가의 민원을 들어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다음 보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토호제 관련한 건데 토호제 해제 번복 지금 조기 반장 선거 예비 후보 오세훈 자제. 얘가 잘 사는 집안 아이들한테는 자제라고 하는 습관이 있잖아요. 네. 지금 자제가 안 되지. 집값도 떠올린 강남 3구 그러면서 지금 아유. 안열의 만평 잘한다. 네. 다음. 너 공부만 하면 나중에 커서 저렇게 돼 하면서 윤석열, 나경원, 최상목, 한덕수, 김민전 이 사람들 공통적으로 소위 말하면 저 서울대 나왔다 이거죠 지금. 너 공부만 하면 나중에 커서 저렇게 돼. 진짜 이럴 날이 올 것 같아요. 김민전도요? 그렇구나. 전혀 그렇게 안 보여가지고. 근데 몰랐네요. 이제 국회에서 김민전 의원 보면요. 약간 느낌이 일본의 가부키 배우들 있잖아요. 화장 엄청 세요? 아니 이게 뭐 제가 좀 한번 도막 측정기로 재보면은 이게 사람 혈색이 잘 안 보여요. 깜짝 놀랐어요. 자자. 국회의원들 나왔을 때는 우리가 이런 멘트는 자제를 합시다. 그렇죠. 제 말 맞죠? 자제를 노코멘트 하세요. 네. 아, 제가 욕을 안 해서 네. 아, 정말 그 김민전을만 보면 자꾸 이렇게 화이바가 떠오르고 백골단이 떠오르고 그 머리도 이래. 부앙 뛰어. 아니 외모 평은 국회의원들한테 아니, 치명적이. 아, 그 정말 어떻게 저런 생각을 가지고
국회의원을 하지? 그렇죠. 왜 저런 자들만 있지 저기는?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서 정상적인 정상국가로 좀 돌아올 정상적인 국회로 좀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예. 같은 층이시라면서요. 아 죽겠습니다. 마주치면 인사를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원래 같은 층 의원들은 같이 점심도 먹고 그러는데. 아니 그 목욕탕 같이 다니는 사람들이 오죽하면 목욕탕을 만들었겠어요. 혹시 김민정과 같이 다니시는 건 아니잖아요. 네. 자,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이걸 내가 왜 가져왔냐? 술자리에서 기자 폭행한 전직 국회의원 검찰 송치. 저건 뭐냐면 당 이름이 없으면 무조건 국민의힘이다. 그러네. 기사에는 나와 있네요. 국민의힘 최원식 인천 계양갑 당협위원장 전 의원입니다. 전 의원이에요. 기자 폭행 전직 국회의원 검찰 송치. 자, 다음 한번 볼게요. 김건희 나는 샤넬백, 윤석열 나는 시신백. 진짜. 와, 나 진짜. 내가 이래서 승복을 못 한다니까요. 난 황당합니다. 승복 안 합니다. 진짜. 네. 이걸 보고 어떻게? 네, 그러니까. 저런 자들에게 어떻게 승복합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 다음에 최상무기가 지금 거부권을 난사하고 있어요. 김건희가 옆에서 청은 쏘라고 있는 것. 어이가 없네. 정말. 저는 그 시신백 이야기하고요. 김건희 청을 쏘라는 이야기가 네. 나는 헌재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해. 네, 그렇죠. 만약에 헌법재판관이 누군가가 이 윤석열 탄핵 기각을 생각하고 있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나는 생각해. 자, 총 쏘는 이야기. 자, 김은혜 다시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여사님이 쏜다는 건 주점입니다. 언니가 오늘 쏠게 이런 거죠. 총 쏘라는 이야기가 아니었다. 자, 이제 오셨구나 지금. 네. 술을 쏜다. 네. 아 네. 그게 네. 자, 다음 너의 학력은 단두대. 단두대. 학력 경력 조작의 아이콘 아닙니까? 너의 학력은 단두대. 이건 아, 사실 나저 너의 애니메이션 재밌게 봤는데 갑자기 원래는 너의 이름은이죠. 네. 아 자. 재밌게 봤는데 자, 다음이요. 다음. 이게 아, 지금 윤석열 너무- 부부가 지금 저 소위 말하면 시신백에 담겨 있는 거죠. 좀 다 자세히 보시면 지퍼에 디올 쓰리 들어가 있어. 디올백도 있고. 디올 시신백입니다. 어. 아 근데 이거 너무 사실적이어가지고 아니 진짜 저거는 어디 이 뉴스를 보고 소름이 끼쳤다니까. 아, 그럼요. 군에서 허투루 저렇게 예산을 쓰지 않습니다. 자,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 광장에 나온 깃발인데요. 내란범 자연사 방지위원회. 지금 전두환 때문에 맞아요. 내란범 자연사 방지위원회. 다시는 자연사 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이런 뭔가 절단의 역사를 한번 만들어줘야죠. 아, 진짜요, 한번 끊고 진짜. 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 끊지 않고 이제 흐지부지 봐주고 뭐 사면 뭐 이런 거 하니까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네. 이번에는 기필코 자연사는 막아야 됩니다. 자,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특검만 들어가지고 탈탈 털어서 네. 그러니까 전부 예. 집어넣어야죠. 여러분 저 김동연 경기지사가 한 말이에요. 나는 흠이 없는 통합의 리더다. 윤석열 이재명과 차이. 나 저 헤드라인 딱 보는 순간 쌍욕이 나오더라고요. 그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이야기할 때에 이자들은 이재명 죄가 있는지 없는지 중요하지가 않았어. 수사 받으니까 당신은 문제 있는 거 아니야의 논리였었거든요. 김동연은 내가 그 이야기 꼭 해드리고 싶어요. 훗날 이재명 대통령 이후에 김동연 주자가 되는 경우엔 저는 선거운동 안 합니다. 그 정도로 나는 김동연에 대한 신뢰가 없어요. 그럴 리 없으니까 지금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아, 그러니까 이게 할 말이냐고 이게. 아니, 김동연도 이재명처럼 털어봐야죠. 그러면 압색도 하고 자식들 학교 봉사활동까지 탈탈 털면 저런 말 할 수 있을까요? 그 이제 정치를 하면서 공무원 출신들이 정치 쪽으로 들어와가지고 그 정치도 사실은 정치 오래 하면서 전문가들이거든요. 정치적 레토릭도 전문가답게 하고 철학이나 사고방식도 정치가답게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너무 싼마이잖아요. 저기 뭡니까? 그러니까 김동연 스스로가 그런 건지 김동연에게 누군가 메시지를 전달을 해주는 그 메시지 관리팀이 저렇게 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메시지 관리팀이 만약 저런 식으로 했다면 저 다 갈아야 합니다. 저 정도가 가지고 대통령 선거 나오기 어려워요. 제가 보기에는 도의원 정도 나오면은
지금 근데 제가 알기로는 김동연 지사의 메시지는 본인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 뭐 대선이든 뭐든 일단 경기도부터 뭔가 좀 통합을 하고 와야 되는데 저분이 야심차게 추진하는 게 경기도 분도입니다. 경기도부터 지금 분열시키려고. 북도 남도. 네, 아니 그러다가 이제 요새 하도 반대가 많고 욕을 먹으니까 또 분도도 잠시 멈췄어요. 근데 통합의 리더십 좀 맞지 않는 얘기 같습니다. 저 메시지를 내는 이유가 사실은 똥파리 모집책 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비명인 사람들 다 나한테 와라. 지금 그렇지, 하고 있는 그렇죠. 거고. 정답. 경기도청에 지금 반명들 다 모여서 한 자리씩 주고 있잖아요. 지금 그 일환으로 저런 메시지 내는 겁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정치 자체가 굉장히 하수들이 하는 맞아요. 짓이에요. 그러니까 큰 그림을 그리려면 그렇게 하면 맞죠. 애초부터 아닌 거지. 그러니까 그릇 종직 간장 종진 거예요. 그릇 자체가. 최근에 그 민주당 지지층 여론조사를 했더니 이재명 대표가 85.5%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지지율 1, 2%도 안 나오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전략은 있잖아요. 착한 2등 전략을 해야 그 정무적 감각이야. 나는 이재명 지킬게. 혹시나 나한테 기회가 온다면 이재명 지키고 뭐 내가 그때서야 평가 받을게 하는 게 맞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저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잖아. 나는 감옥 갈 뭐. 이 사람은 윤석열하고 똑같은 멘탈인 거야. 이 정치하는 사람하고 행정하는 사람하고 어떻게 다르냐면요. 정치하는 사람은 우리 이렇게 같이 가다가 누가 하나가 싸웠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일단 이쪽 편 들어서 같이 싸워줘야 되는 거죠. 그래놓고 잘한 거야? 이렇게 따지잖아요. 행정가들은 딱 싸우면 심판 보려고 그래. 누가 잘못한 거예요? 이렇게. 아니 그게 뭐가 중요해? 이미 우리 쪽이 싸우고 있는데. 아니면 말리기라도 하든지. 그러니까. 예, 꼭 거기서 뭔가 자기 거에 대한 판단을 한답시고 계산을 하는데 그게 정말 치졸한 짓이고 간장정지 같은 짓이라는 거죠. 자, 맞습니다. 여러분 뭐 간단하게 생각 한번 드려볼게요. 제가 이 방송 10여 년 넘게 하면서 저쪽 국회의원들이나 고발당해서 한 전과가 몇 개 있어요. 내가 이거 부끄러워해야 돼요? 이걸 부끄러워해야 되냐고. 아니요. 소위 말하면 사기, 폭력 이런 건 없어요. 다 이런 거 자기들 뭐 명예훼손했다 뭐 해갖고 확정 판결을 받은 게 전과가 몇 개 있어. 이건 자랑스러운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살아온 인생에 그 소위 말하면 전과라고 하는 것들 또는 지금 수사받고 있는 것들 같이 공감하지 못하면 저는 민주당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기까지 하시고요. 하나 읽어주세요. 네, 뭔데요? 김건희? 총은 쏘라고 있는 건데 같이 사는 게 부실한 총이라서 건장한 경호원 총 보면서 늘 느낀 점을 표현한다. 자,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네. 자, 이광희 의원님. 네. 자, 오늘 1일 패널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내가 보기에 너무 잘하셨어요. 한 방 있는 분이야. 자주 나오실 것 같아. 자주 나오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잘하셨어요. 아, 너무 고맙습니다. 네. 자, 소감 짧게 하시고 이제 다음 바톤 넘길게요. 네. 아, 여기 새날 처음 나왔는데요. 예, 영광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더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싸움을 열심히 하라는 거죠. 조만간 저는 의원님의 단식을 보게 될 것 같아요. 아이, 불길한 예감이. 자, 인사하시고 하셔야죠. 이제 시청자분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네, 자, 이광희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